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연임 포기 의사를 밝히자 미국인 방송 프로듀서 데이브 스펙터는 죄송합니다만 일본어가 어려워서 코로나19 대응에 전념하기 위해 총리를 그만두겠다는 것은 개그 소재 짜기에 몰두하려고 개그맨을 그만두겠다와 같은 의미입니까? 라며 SNS에 비꼬았습니다. 그는 스가 총리가 취임했을 때 신문 인터뷰에서도 지방은행에서 부지점장이 지점장이 된 느낌이다. 관방장관에서 총리로 명함을 바꾸지 않았어도 됐을 정도로 임팩트가 부족하다. 얌전하고 기세도 없다며 비난하기 바빴는데요. 이렇게 스가를 비아냥거린 데이브 스펙터는 유창한 일본어로 일본 예능, 시사 프로그램에서 종횡무진하는 미국인 방송인입니다. 영화감독이자 개그맨으로 일본을 대표하는 예능인인 키타노 다케시 라인이며 역시 영화배우이자 정치인인 히가시코 쿠바루 히데오와 더불어 아베가 가장 좋아하는 인물로 꼽히고 있습니다. 외국인 지성인 대표인 양 패널로 나와 극우 대표 발언을 자주 하는 일본 방송의 단골 인물입니다. 우리나라 가수 싸이가 강남스타일로 전 세계에 인기를 끌던 시절에도 싸이에 대해 일본에서 인기를 얻으려면 고양이, 강아지, 아기 등 귀여운 소재여야 한다며 사회 풍자 내용을 가진 강남스타일은 일본에서는 별로다라며 비꼬기도 했습니다. 주로 후지 TV의 일일 아침 뉴스 프로그램인 도쿠다네와 TBS 주간 썬데이 재팬의 수요일 자리를 포함한 일본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정기적으로 해설자로 출연하면서 일본이 듣고 싶어하는 세계로부터 사랑받는 일본 이미지를 증언하고 있죠. 어린 시절 켈로그 컴퍼니 시리얼 광고를 포함한 미국 TV 광고에 출연해서 인지도가 있던 그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일본 이민자와 친구가 되면서 일본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일본인 친구가 보여준 일본 만화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만화를 이해하고자 일본 학교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일본어 수업을 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서전에 의하면 매일 50개의 새로운 일본어 단어를 배워 오바케노 큐타로, 아시타노 조 등 일본 만화 연재를 이해하며 즐기고 일본어 주말 수업에 참여해 외국인으로서 졸업반 반장이 된 이후 시카고 일본어 웅변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일본계 미국인 사회를 놀라게 했습니다. 당시 그의 연설 제목은 미시마 유키오의 삶과 자살이었는데요. 미시마 유키오는 극우 민족주의 작가로 할복 자살하여 여러모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작가입니다. 20세기 발레 혁명 안무가였던 모리스 베자르의 유키오의 생애를 다룬 공연을 보던 유럽 관객이 보면서 역겹다고 도중에 나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김지아 시인이 아주까리 신풍이라는 시를 통해 풍자하기도 했던 것을 생각하면 외국인이 선정한 웅변 주제로 단순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데이브 스펙터는 미국 ABC 방송의 프로듀서 출신으로 1983년 일본으로 건너가 미국 TV쇼 리플리의 믿거나 말거나에 사용돼 일본 텔레비전의 이국적인 영화 클립을 연구했었는데요. 1984년 후지TV의 점심시간 TV 버라이어티쇼 와라트 아이토모의 고정 게스트가 된 후 일본에서 유명해졌습니다. 자신은 서커스 같은 것들을 하고 있다고 표현하며 TV에 나오는 외국인들, 모델들, 뭐 그런 것들에 팬더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팬더들은 껴안고 재미있게 놀죠. 그러나 그게 다입니다. 하지만 1년에 50만 달러를 벌고 있기 때문에 팬더가 되어도 매우 기쁩니다 라고 말하는데요. 어릴 적 일본인 친구와의 우정과는 다른 이유에서 일본을 사랑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1988년에 도쿄에 본사를 둔 스펙터 커뮤니케이션스를 설립하고 해외 언론이 필요로 하는 일본의 클립이나 동영상을 제공하면서 능통한 일본어를 이용해 영미 문화와 행사의 진지한 해설자로서의 경력도 쌓아간 그는 외국 뉴스에서 단골 해설자로 등장하며 가치를 더욱 높이게 됩니다. 오리콘 조사에 의하면 일본에서 가장 많은 연령대를 아우르는 해설가로 꼽히며 다른 외국인들과 달리 일본인들과 경쟁하는 외국인 TV 방송인 부분에서 독보적인 인기가 있었습니다. 스펙터는 미국에서 만난 지바현 출신의 쿄코 스펙터와 결혼해 더욱 일본과 가까운 관계이기도 한 인물로 극우의 말을 대변하는 비교적 신뢰감을 주는 외국인 패널로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가 최근 들어 일본 사회에 신랄한 비판을 가하면서 기류가 미묘한데요. 2019년 거의 모든 일본의 지상파 방송이 일본 특유의 100% 수작업 보드의 동시통역까지 동원한 조국 법무부 장관 청문회 특집을 이원생 방송에 가까운 탐사보도를 할 때였습니다. 한국의 정치에 대해 비방과 참견을 하던 여성 MC가 내심 미국 입장도 일본과 같다는 답변을 바라는 듯 스펙터에게 미국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라고 질문을 한 것인데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실수하는 스펙터의 옆에 있던 한국인 패널 김혜경 씨도 웃음을 참지 못하고 웃고 마는데요. 그의 답변은
사실 이렇게까지 한국에 관심 가지는 건 전 세계에서 일본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한국도 있네요. 걔는 국내 정치니까 그렇다 치고 암튼 지금 이 정도로 한국에 관심 가져주는 걸 한국은 되려 좋아해 하지 않을까라고 답합니다. 바라던 답이 아니라 당황한 MC들은 다소 굳은 표정으로 다음 뉴스로 넘어가는데요. 당시 남자 MC의 표정은 마치 한 대 치고 싶다는 표정일 정도였습니다. 이후 TBS계 썬데이 재팬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특집 방송에서 전 중의원 의원이자 연예인 패널인 스기무라 타이조가 일본이 한국을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다는 식으로 발언을 하자 스펙터는 지금 시국에 이기고 진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 자체에 위화감을 느낀다며 다시 두루뭉술하게 뼈있는 말을 해버리는데요. 말 그대로 팬다가 되어도 연 50만 달러를 벌어줬다는 극친일 극우 패널인 스펙터도 환멸에 가까운 일본의 지긋지긋함을 느끼고 점점 터져나오게 된 것이죠. 방송 프로듀서이기도 한 스펙터를 특히 참지 못하게 만든 것은 도쿄 올림픽 개막식이었습니다. TBS 썬데이의 생방송으로 출연해 통렬히 비판했는데요. 묻고 싶네요. 165억엔이나 들인 예산에 해당하는 콘텐츠라고 정말 생각해요? 라고 말을 꺼낸 그는 드론 지구 연출에서도 단원이 부족해요. 여러 곳에서 갑절가량의 모습을 봤는데라며 일본 국내나 해외가 요구하는 일본의 매력적인 재미있는 콘텐츠가 아무것도 없어요. 닌자도 사무라이도 없고 가부키 화려한 연출을 할 수도 있는데 곧 끝나버리고라며 말했습니다. 재차 강하게 대체 165억이 납득됩니까? 저런 난폭한 돈의 사용은 통용되지 않아요라며 흥분한 모습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데이브 스펙터는 이미 2018년에 일본은 드라마 제작을 2년간 그만둬라라는 칼럼으로 드라마 시장에 충고를 하며 일본의 문화계에 일침을 가한 바 있습니다. 그가 쓴 칼럼은 일본 드라마가 30년 전보다 진보하기는커녕 점점 퇴보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진단으로 특히 배우의 연기력을 문제로 들었는데요. 모든 선진국 중에서 월등한 차이로 연속 드라마에 출연하는 배우의 80%는 연기가 과장되어 나 지금 연기하고 있다라고 얼굴에 써있을 정도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연기 경험이 부족한 아이돌이나 모델들이 너무 많아 제작 스태프들도 엄하게 지도해서 배우를 올려버리면 귀찮아지기 때문에 발전이 없음을 꼬집었습니다. 무명이라도 연기가 되는 배우를 캐스팅하여 연기가 안 되는 유명 배우나 아이돌을 빼면 예산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 이 모든 퇴보의 원인이 되는 방송사와 연예 소속사 간의 접대를 통한 유착을 끊어야 한다고 충고했습니다. 2년 정도 드라마 제작을 하지 말고 접대 주고받을 시간에 해외 드라마를 공부하면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한 것인데요. 일본 드라마는 민방 5개사가 독점하면서 전혀 발전 없이 그들만의 뒷거래로 20년 가까이 퇴보 아닌 퇴보를 한 상태입니다. 일본 속에 녹아들어 깊숙이 본 자만이 알 수 있는 이 충고는 그대로 묻혀버리고 마는데요. 아침 프로그램에서 스펙터에게 일본 드라마가 어떠냐라고 묻는 진행자에게 스펙터는 평상시처럼 일본이 좋아할 만한 대답 대신 작정한 듯 일본의 드라마는 30년 전보다 진보하기는커녕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느낌이다. 제작진의 기술이 부족하고 연기자들의 말투 역시 매우 부자연스러운 편이다에 이어 일본이 가장 싫어할 일본은 한국을 보고 배울 필요가 있다라며 쐐기를 박아버립니다. 데이브 스펙터는 스스로가 좋아 택한 약 40년간의 일본 생활에도 불구하고 신물이 난 듯이 딱 잘라버린 것인데요. 일본인들은 더 이상 원하는 답을 해주지 않는 데이브 스펙터에게 한국 드라마는 절대 인정 못한다. 우리도 너 같은 미국인은 필요 없다. 너네 나라로 사라져라. 한국 드라마도 어색하게 매한가지인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 한국한테 뒷돈 받았나. 부정하고 공격하는 모습으로 응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응수에도 불구하고 일본 내 한국 드라마의 인기는 가히 하늘을 찌르고 있죠.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이 불붙인 일본 내 한국 드라마 인기가 1년 반이 넘도록 식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3차 한류라 불리며 전방위로 영향력이 확장되는 모양새인데요. 한국 드라마 리메이크판까지 인기리에 방영되고 오프라인에서는 코로나19 속에서도 한국 드라마 전시회가 열려 현지 팬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넷플릭스는 일본 가입자들의 한국 드라마 시청 시간이 1년 전에 비해 6배 넘게 늘었다는 구체적 수치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좋은 소속사라는 이유로 급이 안 되는 아이돌의 드라마 출연으로 말아먹는 방송계처럼 일본의 사회에 염증이 난 데이브 스펙터는 진정으로 한국의 드라마를 배우라고 충고해 주었던 것이죠. 아랑곳하지 않고 절대로 한국 따위를 배우지 않겠다는 그 오만함이 일본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며 경고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일본이 바라는 답을 하지 않는 이들이 어떻게 되는지 모를 리 없는 데이브 스펙터는
이로 인해 버림받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진정 짚고 싶은 퇴보하는 일본의 가장 큰 원인은 사실 방송계나 정치계가 아니라 한결같이 달면 삼키고 쓰면 뱉으며 스스로 발전을 거부하는 일본인 그 자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